매일 아침 저는 늘 이렇게 일어납니다. 차를 끓이고 빵을 조금 먹고 그냥 하루를 시작하죠. 그냥요. 요즘은 몸이 조금 쉽게 피곤해요. 아침에 다리가 살짝 무거울 뿐인데요. 아프지 않으셨으니 그냥 지나치셨을 겁니다, 그냥. 하지만 신장은 오래전부터 조용히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선생님 말씀을 들은 게 다행이었어요. 몇 가지 습관만 바꿔올 뿐인데 몸이 이렇게 가벼워질 줄은 몰랐습니다. 이렇게 카메라 앞에 앉을 때마다 제 마음을 늘 무겁게 만드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많은 어르신들께서 몸이 약해진 이유를 그저 나이 때문이라고만 믿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매일같이 조용히 진행되고 있는 손상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손상은 너무 조용해서 당사자조차 그 구조 신호를 듣지 못할 정도입니다. 병원에서 30년 넘게 일해오면서 저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는 순간들을 수도 없이 겪어왔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과연 일이 이렇게까지 커졌을까 하고 말입니다. 몇 해 전에 한 야간 당직이 아직도 또렷이 기억납니다. 밖에는 차가운 비가 내리고 있었고 응급실은 평소보다 한산했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문이 갑자기 열리며 한 어르신이 들것에 실려 들어왔습니다. 의식은 흐릿했고 팔다리는 심하게 부어 있었으며 숨소리는 무겁고 거칠었습니다. 그분은 그해 73살이었고 평생 교사로 살아오며 규칙적인 생활을 해오신 분이었습니다. 술도 하지 않고 담배도 피우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의 말에 따르면 며칠 전부터 피곤하다고 하고 입맛이 없고 잠을 깊이 자지 못한다고 했지만 날씨가 변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병원에는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집 욕실에서 갑자기 쓰러지자 그제야 모두가 놀라 급히 병원으로 데려온 것이었습니다. 검사 결과를 본 순간 의료진 모두가 말을 잃었습니다. 그분의 신장 기능은 정상의 4분의 1도 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몸속에는 수분과 독소가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늦었더라면 남은 평생을 혈액투석기에 의존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정신을 차린 뒤 그분이 제게 처음으로 한 말은 통증이 아니라 놀라움이었습니다. 최근에 소변에 거품이 좀 있었고 저녁에 양말을 벗으면 발목에 자국이 남아 있었지만 노인이면 다 그렇다고 생각해서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말들이 제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합니다. 사람들이 무책임해서가 아닙니다. 인간의 몸, 특히 신장은 너무나 조용하기 때문입니다. 신장은 정교한 정수기처럼 밤낮 없이 일하면서도 불평도 하지 않고 통증도 거의 드러내지 않습니다. 기능이 절반 이상 사라진 상태에서도 남은 부분으로 묵묵히 버텨냅니다. 그러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때에야 큰 사건으로 몸을 멈추게 만듭니다. 그 일을 겪은 뒤 저는 신부전으로 입원했던 많은 고령 환자들의 기록을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무서운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훨씬 오래전부터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지속적인 피로, 식욕 저하,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무거운 느낌, 쉽게 붓는 팔다리, 깊지 않은 잠.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그저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라는 말로 덮여버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 나이에 가장 위험한 것은 큰 병 그 자체가 아니라 비정상적인 신호에 익숙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증상이 오랫동안 반복되면 사람은 그것을 정상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몸에게 그것은 분명한 경고입니다. 신장은 우리에게 복잡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방법이나 무리한 노력을 바라지도 않습니다. 때로는 그저 나이에 맞게 올바르게 대우받기를 원할 뿐입니다. 40, 50살에는 괜찮았던 습관들이 60, 70이 되면 아무도 모르게 신장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하루에도 몇 리터씩 물을 마셔야 신장에 좋다고 믿는 분들을 자주 만납니다. 하지만 몸의 조절 능력이 예전 같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마저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약초물이나 한방차를 많이 마실수록 몸이 정화된다고 믿지만 장기간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신장을 더 힘들게 합니다. 어디가 아프면 바로 진통제를 드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몇 알쯤은 괜찮겠지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노화된 신장에게는 진통제 한 알 한 알이 추가적인 해독 작업입니다. 안타까운 점은 이런 손상들이 바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이 땅속으로 스며들듯 아주 천천히 쌓입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말합니다.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하고 말입니다. 그때 그 어르신은 다행히도
아직 기회가 있었습니다. 위기를 넘긴 뒤 우리는 특별한 치료를 하지 않았습니다. 비싼 약도 복잡한 시술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상의 방식이었습니다. 염분을 줄이고 음식을 가볍게 먹고 마시는 시간을 조절하고 몸에 일정한 생활 리듬을 만들어주는 것. 6달 뒤 다시 만났을 때 그분의 얼굴은 전혀 달라져 있었습니다. 몸이 가벼워졌고 잠도 깊어졌으며 검사 수치도 분명히 좋아졌다고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일을 통해 저는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나이의 건강은 거창한 것에서 오지 않습니다. 멈춰야 할 때 멈추고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며 몸의 이야기를 조금 더 귀 기울여 듣는 데서 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면서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셨다면 부디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기회입니다. 이어서 저는 우리가 매일 먹고 생활하면서 너무나 익숙하게 지나치는 것들 중에서 실제로는 고령자의 신장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하려 합니다. 특별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부엌 안에 하루의 습관 속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제대로 알고 제대로 실천한다면 나이가 들어서도 신장은 훨씬 가볍게 일할 수 있습니다. 이 나이에 신장을 보호하는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께서 제게 늘 비슷한 질문을 하십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셔야 옳은 겁니까? 그럴 때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무엇을 더할지를 생각하기 전에 무엇을 줄일지를 먼저 생각해 보시라고요. 왜냐하면 노년의 신장은 좋은 것이 부족해서 약해지는 경우보다 해롭지 않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너무 많이 처리하느라 지치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식사를 보면 겉으로는 아주 평범해 보이고 심지어 건강하다고 여겨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50에 60에 70해를 쉬지 않고 일해온 몸에 놓아보면 바로 그 익숙한 것들이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소금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분명히 짠 음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을 조금 더 진하게 간한 것, 밥이 잘 넘어가라고 곁들이는 약간의 절임 음식, 싱거울까봐 습관처럼 더 찍어 먹는 간장이나 액젓 같은 것들 말입니다. 젊은 신장이라면 큰 문제 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든 신장에게는 소금이 조금만 많아도 혈관 안의 수분과 압력을 조절하기 위해 다시 한번 힘을 써야 합니다. 제가 한 어르신께 하루에 짜게 드시느냐고 여츠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오래전에 이미 짠 음식을 끊었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에 무엇을 드셨는지 하나씩 말씀해달라고 부탁드리자 시판국, 조림 생선, 약간의 김치, 그리고 양념장 한 그릇이 나왔습니다. 모두 합치면 소금의 양은 결코 적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마음가짐이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짠맛을 예전처럼 느끼지 못하게 되어 무심코 더 간을 하게 된다는 데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식사 시간입니다. 낮에는 신장이 비교적 여유 있게 일합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몸의 리듬이 느려지고 신장도 쉬어야 할 시간이 됩니다. 저녁 식사가 너무 늦거나 음식이 너무 짜거나 잠자기 직전에 물을 많이 마시면 신장은 밤새 일을 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밤에 소변 때문에 깨는 것을 나이 탓으로 여기지만 실제로는 신장과 수분 조절 시스템이 잘못된 리듬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른이 넘은 한 할머님이 떠오릅니다. 낮에는 생활이 아주 규칙적인데 밤마다 2-3번씩 꼭 화장실에 가야 했습니다. 할머님은 저녁에 물만 줄이면 해결될 거라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물을 줄일수록 더 피곤해지고 몸이 무거워지며 입은 마르고 잠은 더 얕아졌습니다. 하루 동안의 물 섭취 리듬을 다시 조정해 아침과 점심에 충분히 마시고 오후로 갈수록 자연스럽게 줄이자 몸이 스스로 균형을 찾았고 억지로 물을 참지 않아도 야간 배뇨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소금과 물 말고도 신장에 조용히 영향을 미치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약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약을 두려워하시라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약이든 분명한 이유가 있을 때 사용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나이가 되면 관절이나 근육의 통증은 흔한 일입니다. 그래서 아프면 습관처럼 진통제를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며칠에 한 번이니 괜찮겠지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 약들을 처리해야 하는 곳이 바로 신장입니다. 한 알을 먹었을 때는 아무 느낌이 없지만 오랜 기간 반복되면 신장은 계속해서 부담을 받게 됩니다. 진료실에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한 달의 절반 가까운 날을 진통제와 함께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닫는 분들도 많습니다. 신장 기능 검사를 해보니 수치가 이미 떨어져 있는데도 신장 부위에 통증이 없어서 전혀 몰랐다고들 하십니다. 하지만 처음에 말씀드렸듯 신장은 원래 잘 말하지 않는 장기입니다. 줄여야 할 것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꼭 지켜야 할 것도 있습니다. 신장에게 가장 큰 선물은 일정한 생활 리듬입니다. 식사 시간을 지키고 잠자는 시간을 지키고 몸이 과하게 몰릴 때와 부족해질 때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신장은 변덕을 싫어합니다. 오늘은 물을 많이 마셨다가 내일은 거의 마시지 않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떤 날은 아주 짜게 먹고 어떤 날은 너무 싱겁게 먹는 것도 부담이 됩니다. 리듬이 일정할 때 신장은 불필요한 적응을 하지 않아도 되고 그때 비로소 쉴 수 있습니다. 저는 어르신들께 매 끼니 후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 상태를 관찰해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식사 후에 배가 가볍고 지나치게 목이 마르지 않고 피곤하지 않다면 좋은 신호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가볍고 팔다리가 붓지 않으며 정신이 맑다면 그 생활 리듬은 몸에 잘 맞고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무거움, 입마름, 가벼운 부종, 지속적인 피로가 반복된다면 나이 탓으로 넘기기 전에 습관을 다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꼭 강조하고 싶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장을 보호하는 일은 병이 생긴 뒤에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병이 생기기 전에 해야 할 일입니다. 신장 기능이 조금만 떨어진 초기에는 생활 습관을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눈에 띄는 변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많이 나빠진 뒤에는 선택지가 크게 줄어듭니다. 이 이야기의 다음 부분에서는 우리가 아주 익숙하게 접하는 음식들 가운데 사용 방법과 시간만 제대로 지키면 신장의 부담을 덜어주고 회복을 돕는 것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 합니다. 특별하거나 비싼 것이 아닙니다. 이미 많은 가정에 있는 것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먹는 것입니다. 제가 생활 습관을 조정하는 과정을 함께 걸어온 분들께 늘 드리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신장은 보약을 먹여야 할 대상이 아니라 숨을 쉴 수 있게 해주어야 하는 장기라는 말입니다. 부담이 줄어들면 몸은 스스로의 능력만큼 자연스럽게 회복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가장 익숙한 것들 속에서 아주 작은 변화, 몇 가지만으로도 충분한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묻습니다. 정말로 신장에 좋은 음식이 있느냐고요. 저는 보통 이렇게 답합니다. 기적의 음식은 없고 나이와 몸 상태에 맞는 사용법만 있을 뿐이라고요. 예를 들어 식용유를 생각해 봅시다. 많은 가정에서 평생 동물성 기름이나 정제된 기름을 사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염증을 쉽게 유발하는 지방은 신장 안의 작은 혈관들의 탄력을 떨어뜨려 여과 과정을 더 힘들게 만듭니다. 더 가볍고 부드러운 기름으로 바꾸고 양을 줄이며 과하게 볶거나 튀기지 않자 몇 주 만에 아침에 느끼던 몸의 무거움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말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채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채소가 몸에 좋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지만 어떤 채소든 많이 먹는 것이 항상 맞는 것은 아닙니다. 이 나이에는 소화가 잘 되고 너무 질기지 않으며 지나치게 거친 섬유질이 없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매일 많은 양의 생채소나 차가운 샐러드를 드시던 분들을 저는 여러 번 만났습니다. 그 결과는 속이 불편하고 잠을 깊이 자지 못하며 몸이 더 피곤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채소를 적당히 익혀서 찌거나 가볍게 삶아 드시자 몸이 훨씬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신장도 계속해서 긴장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식품군이 있습니다. 바로 순환을 부드럽게 돕는 것들입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면 신장은 더 잘 영양을 공급받고 여과 기능도 효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부드럽게라는 표현을 강조합니다. 많이 먹는 것도 아니고 매일 억지로 챙겨 먹는 것도 아닙니다. 규칙적으로 무리 없이 식단에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하지 않은 균형 잡힌 한 끼 식사가 신장을 가장 편안하게 도와주는 방법입니다. 먹는 것 외에도 매우 중요하지만 자주 잊히는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정신적인 생활 리듬입니다. 오래 지속되는 긴장, 지나친 걱정, 깊지 않은 잠은 모두 간접적으로 신장에 영향을 줍니다. 많은 분들이 밤마다 잠을 설친다는 것이 곧 몸이 제대로 정리할 시간을 잃는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독소는 쌓이고 수분 조절은 어긋나며 그 부담을 신장이 다음날 떠안게 됩니다. 이런 피로가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아주 규칙적으로 살고 식사도 조심하던 한 어르신을 치료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늘 걱정 속에 살고 계셨습니다.
자녀와 손주를 걱정하고 경제적인 문제를 걱정하고 자신의 건강까지 늘 염려했습니다. 낮에는 일상생활을 잘 유지했지만 밤에는 잠이 얕았습니다. 수면 전 긴장을 풀고 밤에는 생각을 내려놓는 습관을 들이도록 도와드리자 이후 검사 결과도 함께 좋아졌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신장은 우리가 먹는 것뿐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도 깊은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몸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이 나이에는 젊었을 때처럼 여전히 건강하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많이 먹어야 할 이유도, 많이 마셔야 할 이유도, 들리는 모든 조언을 따라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몸은 오랜 시간 우리와 함께 해왔고 무엇이 맞는지를 알려주는 나름의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신호에 귀를 기울이는 것뿐입니다. 만약 요즘 자주 피곤하고 잠이 깊지 않으며 아침에 몸이 무겁고 팔다리가 쉽게 붓는 느낌이 있다면 그것을 나이 탓으로만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잠시 속도를 늦추고 일상의 습관을 돌아보며 가장 작은 것부터 조정하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신장은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부드럽게 대해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마음속으로 고개를 끄덕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자신의 모습이 보였거나 가까운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걱정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제때 움직이라는 진심 어린 알림으로 받아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몸을 조금 더 가볍게, 신장의 부담을 조금 더 덜어주는 이야기들을 계속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아래에 한 줄 댓글을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저는 모든 글을 읽고 하나하나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저장하시거나 마음에 떠오른 분과 나누어 주셔도 좋겠습니다. 때로는 올바른 이해 하나가 건강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기도 합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지친 몸들과 함께 해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나이에서든 아직 들을 수 있다면 몸은 언제나 자기만의 방식으로 회복할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요.